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나라도 압도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약을 이용하는 현대의 모든 무기가 다 불무기인데요. 총, 폭탄, 미사일, 핵무기 등은 모두 이 불무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무기를 이길 다음 신무기는 뭘까요? 오행에서 말하는 물무기는 어쨌든 핵무기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인데요. 한국이 세계 1등국이 된다면 이 신무기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되겠죠. 일반 무기와 달리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핵무기를 제압하는 이 신무기는 도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상상현실은 한마디로 현실이 되는 미래입니다.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 미래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릴 겁니다. 먼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핵무기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신무기 출현입니다. 신무기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F-35, F-22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 아니면 SF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저 무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상상현실은 군사 채널이 아니니까 무기를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은 큰 틀로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은 미래의 지구촌의 중심국가, 핵심국가, 1등 국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것은 현재의 국력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지자 철인들의 말씀은 다 거짓이냐? 그렇지는 않죠. 단지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너무 큰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세계 1등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뭔가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초기 때 잘 대응한 것, IT 기술, K-POP 이런 게 있고요. 전통 유산으로 본다면 홍익인간이 있죠. 5천년 전부터 있었던 건국이념인데 지금도 손색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미래 지구촌이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1등국이 된 다음에 홍익인간과 같은 가르침으로 세상을 이끌 수는 있어도 홍익인간 가르침으로 당장 지구촌을 압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나라도 압도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해 왔는데요. 이 신무기의 출현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음양오행의 상극에 관한 글을 읽고 참 재밌고 전국을 찌른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음양오행과 상극 상생을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음과 양으로 존재하죠. 음양에서 좀 더 나아가면 오행이 됩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이죠. 이 중 목과 화는 양, 금과 수는 음이 되고 토는 양도 음도 아닌 중성입니다. 오행인 목화 토금수는 서로 만나면서 상생이 되기도 하고 상극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과 화가 만나면 나무가 불을 만나면 나무가 활활 타오르듯이 상생이 되지만 화가 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불이 물을 만나면 물이 불을 확 꺼버리잖아요. 상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서로 이기기 위한 상극을 통해 항상 신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인류가 처음 사용한 무기는 돌무기죠. 돌무기는 흙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이 토를 이기는 것은 목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오행의 상극으로 목극 토하니까 나무가 흙을 이기죠. 나무가 처음 자랄 때 흙을 뚫고 나오니까 흙을 이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무기가 나무무기죠. 죽창이나 나무로 창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돌을 연결시켜서 단순히 돌만 쓰는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나무무기로 돌무기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나무무기를 이기는 신무기가 또 나오죠. 금극목해서 나무를 이기는 것은 세니까 톱으로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무기로 쇠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청동무기가 나오고 후에 철무기가 나오게 되죠. 쇠무기가 나오면 나무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쇠무기를 가진 자가 1등국이 되는 거죠. 쇠무기 다음에는 어떤 신무기가 나왔을까요? 화극금해서 쇠를 이기는 것은 불이니까 불무기가 나오게 되죠. 화약을 이용하는 현대의 모든 무기가 다 불무기인데요. 총, 폭탄, 미사일, 핵무기 등은 모두 이 불무기에 해당합니다. 이 불무기의 쇠무기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조총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듯이요. 지금도 가장 강한 불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세계 1등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모두 불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무기를 이길 다음 신무기는 뭘까요? 오행의 상극으로 수극화해서 물이 불을 이기니까 물무기가 나옵니다. 물무기? 과거에도 물을 무기로 삼아 수공을 해서 전투에 승리하곤 했는데 그걸 말하는 건가? 그런 물로는 핵무기를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없죠. 그럼 수소폭탄을 말하는 건가? 물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수소폭탄은 물무기가 아니고 불무기죠. 오행에서 말하는 물무기는 어쨌든 핵무기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인데요. 한국이 세계 1등국이 된다면 이 신무기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되겠죠. 한국이 세계 1등국이 되는 과정에서 이 신무기는 어느 날 깜짝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무기를 우리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기술도 있어야 하고 아무리 극비리에 개발한다고 해도 전혀 모를 수 없을 텐데요. 이 사실을 안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행의 상극으로 봤을 때 불무기인 핵무기를 잠재울 신무기가 나온다는 사실과 그 신무기의 주인은 바로 우리나라가 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이 신무기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래전에 한번 심취했던 책인데요. 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은 건태훈 옹이죠. 책의 말미에 작가와 건태훈 옹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무기가 개발됐을 것이다 하면서 신무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신무기는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이다. 하지만 폭발탄이 아니고 평화탄이라고 불려야 될 것이다 하면서요. 그러면 이 평화탄은 어떤 무기이냐? 인터뷰에서 조금 힌트를 주죠. 포탄이 떨어지면 그 지역은 전부 암흑으로 뒤덮인다고요. 그러면 EMP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EMP탄은 아니죠. EMP탄은 전자장치를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무기이지 완전히 암흑으로 만들어버리는 무기는 아니죠. 물론 정전의 피해도 있으나 낮에도 암흑으로 만들진 않죠. 또 대규모 EMP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핵폭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EMP탄을 평화탄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신무기인 평화탄은 한순간에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작용을 일으켜 핵무기든 뭐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대과학의 그 힌트가 있는데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이죠. 공교롭게도 평화탄도 그렇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도 그런 것처럼 공통점이 암흑입니다. 검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검다는 것은 단순한 색깔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베일에 쌓여있다, 오묘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목화 토금수 오행에도 색깔이 있는데요.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검은 흰색, 수는 흑색이죠. 오행의 상극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올 신무기는 물무기인데요. 오행의 색깔로 봤을 때 수는 검은색이니까 핵무기를 잠재울 신무기는 이 검은색과 연결되죠. 일반 무기와 달리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핵무기를 제압하는 이 신무기는 도대체 뭘까요?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이 신무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뭘까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오묘한 물질과 에너지인데요. 이 실체가 밝혀지면 우주의 근원적인 문제가 훌러덩하고 벗겨져 지구 문명이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1930년대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를 구성하는 이 보통 물질, 그러니까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 보통 물질은 전체의 4.9%에 불과하죠.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26.8%는 암흑물질이고 68.3%는 암흑에너지라고 하죠.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어떻게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은하의 질량을 계산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은하를 구성하는 부분을 다 계산해서 합해보면 전체 질량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더 있다는 거죠. 또 은하의 회전 속도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태양계는 케플러 법칙에 의해 태양계의 안쪽 행성은 빠르고 바깥쪽으로 가면 느려집니다. 안쪽은 태양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제 공전해야 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태양의 중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행성의 속도도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은하의 회전 운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하 원반 바깥쪽의 속도가 안쪽에 버금가게 이제 빠른데요. 이렇게 되려면 은하의 바깥쪽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질량을 확 높이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암흑에너지는 뭘까요? 초신성에 의해 그 정체가 추측되는데요. 초신성은 수명이 다한 별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하나의 은하에서 100년에 한 번 폭발할 정도로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얼마나 큰
폭발인지 한 개 은하 전체에 필적하는 밝기로 에너지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우주에서도 잘 보이죠. 이 초신성 중에서도 항상 동일한 밝기로 폭발하는 1A형 초신성을 관측해서 거리와 적색 편의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놀란 결과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빅뱅에 의해 탄생한 우주는 은하들이 생겨나면서 이 중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 속도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초신성을 관측해 본 결과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로 청력으로 작용하는 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암흑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핵무기와 같은 불무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는 이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뭔가 연결된 무기가 아닐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 신무기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이 신무기의 주인은 한국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국이 세계 1등국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